자,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반드시 숙지해서 자유롭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100% 해석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고 불리하면 임차인을 위해서 해석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이 되면 임차인의 거주권은 보장받는다 이거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 또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 먼저 구별돼야겠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되는 임차인은 아주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임차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주거용 건물이라 하면은 상가 건물을 생각하시면 상가 건물에 주거용 건물이 2분의 1 이상만 되면 주거용 건물로 보기 때문에 상가주택에 임차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몇 분의 몇? 2분의 1 과반수가 넘으면 면적에 대비해서 주거용 건물의 면적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주거용으로 상가주택에서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두 번째, 자, 전세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 계약자도 임차권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임차인으로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임대차 및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고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습니다. 자, 그다음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의 임차인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보증금의 제한 없이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 있으면 전세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따지지 않고 모두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단 전세 등기를 하고 있으면 전세권의 보호도 받겠죠. 전세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 계약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인지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의 대장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거용 임차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용도로 구별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공부상으로 주거용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다. 자,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하고 계약했던 임차인도 적용을 받습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 그러면은 관리인이 계약을 한 적법한 관리인이 계약한 임차 계약서도 임차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은 상속도 됩니다.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등기하지 않는 전세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등기하지 않는 전세 계약도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등기를 계약했던 전세권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됐든 전세 등기가 되지 않든 실질적으로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모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자, 주택에는 그 주택의 대지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임차인의 효력이 미친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실질적으로 주택의 임차, 주거용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등기든 무허가든 임대차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그 다음에 상가주택의 주거용 건물이 2분의 1 이상이면 상가주택의 임차인이든 그 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계약했던 임차인이든 모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시험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만 외우면 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은 일시적인 사용자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는 임대인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용자 가세는 임차인으로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에서 채권자에 불과하죠. 자,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권자는 집주인으로서 임대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채권 회수자로서의 양도담보권자이죠. 자,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또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보존을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 법인이 지정하는 개인 직원이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법인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일시적인 사용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지 못합니다. 자, 일시적인 사용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는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임차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미등기 임차인이든 그다음에 무허가 임차인이든 다른 적법한 임대인과 계약했던 임차인이든 상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든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모두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자,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실제 용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차인으로 적용받는 시기는 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짭니다. 당연하겠죠.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으로서 적용을 받습니다. 자, 임대차 해지 사유죠. 임대차 아무리 적용받는다 해도 월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주택과 토지는 2기 계약 연체면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주택은요. 상가는 3기죠. 상가는 3기, 주택과 토지는 2기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2년분 지상료 사용료를 연체했을 때는 계약 해지가 된다 그랬죠. 지상권은 2년분 연체, 토지와 주택은 2기 연체, 상가는 3기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용법에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죠. 전세권은 용법대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사용 하던가 담보를 제공해버리면 그죠?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유치권은 유치 점유만 해야죠. 유치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양도, 임대, 담보권 설정 그리고 신의 성실 위반일 때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는 주택과 토지는 이익이 연체, 차임료 연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자, 임차인의 경매 신청도 있습니다. 임차인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나오죠. 임차인의 경매 신청할 때는 임차인의 반대급부 의무가 이행 제공해야 되냐?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명도 의무 없이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고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반대급부 의무로 반대급부 의무 집행 개시 요건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반대급부 의무는 집행 개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임차인의 반대급부 의무는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사 가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집행 개시 요건으로 반대 의무는 요건이 아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임차인은 반대 급부 의무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반대 급부 의무는 명도 의무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명도하지 않고서도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요. 전세권자는 등기상 확보되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명도 강제 반대 의무를 제공해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임의경매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를 제공해야 할 집행개시 요건이고 임차권자는 반대 의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구별해야 됩니다. 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보증금 반환 채권과 주택의 인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기한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이유는 계속 월세, 차임료는 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계속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살고 있으면 사용을 하면 월세는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는 반대급부 동시행 항변으로 계속 인도하지 않고 살 수는 있는데 살 수 있다는 근거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된 걸로 보기 때문에 계속 사용료는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진다. 이러면 되겠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계속한 것으로 본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사용료 지급 의무는 있다. 그래도 맞는 문장이죠. 사용료 지급 의무가 계속 발생한다.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아예 취득했답니다. 임차인이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아예 취득해버리면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 신분과 중복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낙찰대금 완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증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렇게 나오면 이미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걸로 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이제 자기가 집주인이 됐으니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답니다.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요. 가압류라는 말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말라는 명령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양도됐으면 새로운 집주인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그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압류의 효력을 누가 계속 승계하냐면 양수인이 승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수인도 여전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말고 채권자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거죠. 그래서 가압류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양도됐다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는 새로운 집주인 양수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 모두 인정됩니다. 그래서 모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이사하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등기를 딱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그 임차권은 계속 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해야지 보증금을 계속 확보할 수 있고 임차권으로서 계속 신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반드시 보증금이 반환받지 못했을 때 언제? 계약 종료 이후에 신청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겠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그래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개인 임차인 주소지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에는 당연히 항고할 수 있겠죠. 항고할 수도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제 결정이 나서 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뒤늦은 보증금 반환 채무와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하고는 동시행이 아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된 이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는 절대 동시행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됩니다.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말소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소된 서류를 단락해서 보증금을 줄 수 없습니다. 말소된 등기 신청문을 보지 않고
바로 임차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된 걸로 봐줍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났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가야 되죠. 자, 동시행이 아닌 거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중개사 시험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그다음에 임차권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고, 채무 변제와 근저당권 저당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고, 그다음에 경매 절차의 무효에서 저당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배당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닙니다. 경매 절차 무효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 동시행이 아니다.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나왔으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까 별도요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번에 의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나왔으면, 등기가 됐으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번에서 당연히 배당 받습니다. 당연히 배당 받는다. 순번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버리면.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하더라도,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 명령은 그 임차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절대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누구한테 권리를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는 이전 등기 되지 않는답니다. 이전 등기 할 수가 없죠.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인정되는 거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빈집이라 해서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차인으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등기를 열람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집에 임차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집은 비어 있어도 임차권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자, 그 임차인이 아무리 소액 임차인을 할지라도 소액 우선 변제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의 소액 임차인이죠.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에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라도 보장 못 받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으로도 불쌍하다고 소액 일정의 금전을, 배당액을 주는 게 아니라 소액 임차권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도 임차인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면 되겠죠. 자, 비슷한 문제가 유치권에서도 나옵니다. 유치권자하고 계약한 임차인도 임차권자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집주인하고 계약해야지 유치권자하고 계약한 임차인도 대항력을 못 받죠. 자, 대항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이것만 잡으면 되겠죠. 자, 대항력에 대해서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라는 것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그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라고, 임차인,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살림살이만 살고 있으면 인정되죠.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인정받지, 확정일자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에는 우선 변제를 받냐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임차인 신분을 유지하는 힘이죠. 이게 임차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조건이지 우선 변제를 받을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대항력 하면은 인도와 전입신고만 생각합니다. 확정일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우선순위를 받은 순번을 정할 때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항력까지만 말할 때는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는다. 대항력에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인도와 전입신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와 전입신고 하면 언제부터 임차인이라고 보냐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신고 다음날 0시부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전입신고는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럽니다. 자,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전입신고가 하고 나서 다시 다른 동네로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계속 종속하고 있어야 그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없이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곳으로 되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없이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형식상 인도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국가 판사에게 판명이 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입신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항력 취득 후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 등기했으면 소유권 전입신고를 했으면 대항력이 바로 상실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대항력은 바로 상실합니다. 다시 들어오면 또 그때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이전 전입신고가 돼버리면 무조건 상실이다. 하지만 가족 중에 한 명만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는지 일부만 이전했는지 가족 중에 한 명만 계속 유지가 돼도 전입신고가 유지가 돼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굳이 계약자 자신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계속 그 주소지에 있고 나머지가 이전하더라도 그 주소지에 있는 가족 중에 한 명만 인정이 되면 대항력은 계속 존속한 걸로 봅니다. 자, 주택의 인도 시점이죠. 현관 열쇠나 자동문 비밀번호 고지 여부들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요새는 전부 열쇠가 아니라 번호를 누르는 거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는 순간에도 인도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면 되겠죠. 인도 시점은.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는 언제 이루어진 거 신고가 됐다고 보냐면 행정공무원이 수리한 때 접수한 때 전입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청이 수리한 때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신고했을 때 우편이 도달할 때 신고가 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열람 접수방을 찍어야 수리를 해야 전입신고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되지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신고해도 대항력은 인정받습니다. 굳이 계약자가 전입신고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가족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받는다. 주민등록에 해당합니다. 자, 외국인 애국 국적의 동포도 애국 등록이 되면 애국 등록이나 또는 체류지 신고가 되면 전입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이 잘못 적어졌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직원의 착오, 공무원의 착오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가 공무원이 번호를 잘못 썼죠. 지번을. 그래서 신고한 사람은 정확히 썼죠. 그래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적어지면 대항력은 상실되는 게 아니라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야죠. 자, 대항력 인정되는 경우 다가구 단독주택일 때 다가구라는 것은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번만 정확히 기재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럽니다. 자, 다가구는 동과 호실이 구별되지 않죠. 그래서 다가구 딱 하면은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대항력 인정입니다. 다세대 주택은요, 다세대를 빌라라 그러죠. 그래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 틀리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일 때는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동, 호실까지 정확히 기재돼야 됩니다. 다세대 주택일 때는 지번, 동, 호실 표시도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사무실이나 업무용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무실에 임차하고 있는 사람도 자동으로 임차인 대항력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업무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무실에 있는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받습니다.
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용 건물로 용도 전환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임차인으로 대항력 인정받습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알지 못하고 매수한 자입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인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집을 샀답니다. 이 매수한 자는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존재를 모르고 산 매수인에 한해서 그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선의의 매수자일 것, 그리고 선의의 매수자가 계약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될 것, 그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자담보 책임에서 자주 나오죠. 목적물이 임차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쩔 때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놓치면 안 되죠. 자, 법인의 대항력도 이제는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자기가 지정한 직원이죠. 직원이 사는 것을 법인이 보증금을 대여를 해준 거죠. 금전적으로 보장을 해준 거죠. 그래서 금전은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 직원이 사는 사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법인에게 대항력을 직접 인정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공사, 주택공사나 토지주택공사나 LH, SH 이런 한전 이런 공공공사가 또는 일반 기업, 대기업이 아닌 일반 회사 모두 중소기업에도 이제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인, 자, 대기업이 아닌 법인도 일반 법인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하면 되겠죠. 자, 토지주택공사나 일반 법인이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개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개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회사, 법인에게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그럽니다. 자, 전차인의 주민등록 신고가 중요합니다. 전차인은 임대차 관계 한 단계 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적법한 전대차 계약일 때 그 건물에는 전차인이 살고 있겠죠. 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전차인이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그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는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을 받는 거지 전차인의 보증금으로는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신고 못합니다. 아무리 적법한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 집이 경매가 되면 자기 보증금은 임차인한테 확보해야지 법원한테 직접 채권 신고서를 들어올 수 없어요. 자, 법원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대항력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다? 임차인이 갖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 딱 나오면 임차인이 여전히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 전차인이 살고 있겠죠. 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겠죠.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전차인의 주민등록 신고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아, 전대차 계약이다. 전대차 계약은 전차인은 아무리 동의를 받은 전차인을 할지라도 대항력 인정 못 받는다. 대항력 인정은 누가 받는데? 임차인이 받습니다. 임차인이 언제 받는데? 전차인의 주민등록 신고 다음날 0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임차인에게 계속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 즉 임차인 스스로 인도 및 전입신고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경우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있는 다음날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양수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순차적으로 바로 임차인에서 전차인으로 바로 명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바로 또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굳이 전차인의 전입신고까지 기다리지 말고 처음부터 계속 임차인이 동일한 임차권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 존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주고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연속되게 전차인이 전입신고가 돼버리면 자 임차인에게 여전히 동일성으로 인정해서 대항력을 유지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있습니다. 자 매수인 딱 하면은 그 집을 새로 산 사람이죠. 그 집을 새로 샀는데 파는 매도인에게 똑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이 계속 임차인으로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어느 시점에 임차인이 되냐가 문제죠. 그러면 자기가 집을 팔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집주인이었는데 집을 팔았으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하면 임차인으로 강등되겠죠. 자, 임차인으로 강등될 때 어느 시점이냐? 그러면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이제 임차인 신분이겠죠.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되는 대항력 시점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에 임차인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전입신고로 인정하죠. 그래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다음 날 0시에 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신분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매도인의 주택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러면 매도인이 언제 임차인이 되냐면 자 대항력의 취득 시기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다음 날 0시에 다음 날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에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다음 날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 임차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가야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매도인은 언제 임차인이 되냐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다음 날에 매수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답니다. 직권 말소되면 바로 임차권은 상실됩니다. 근데 직권 말소를 이의신청해서 직권 말소를 다시 회복하면 다시 임차권이 회복되는 거겠죠. 자, 채권 회수 목적의 임차권이죠. 실제 거주할 그 생각이 없이 실제 거주할 목적 없이 채권 회수 목적으로만 자 전입신고가 돼 있답니다. 이게 판명이 되면 임차인으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판사가 효력을 가르는 거죠. 자, 양수인의 임차권 승계입니다. 자, 양수인의 임차권 승계는 매수인이 그 집을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산 매수인이 모든 임대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도 양수인에게 주어집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양수인입니다. 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다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샀답니다. 그러면 주택의 양수인,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이죠.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이 지는 겁니다. 자,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한 후 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양수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은 대항력만 상실할 뿐이지 그 전에 있었던 자 임차인의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은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자기가 줘야 할 보증금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됐겠죠. 상실되더라도 집주인하고 맺었던 계약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죠. 양수인은 집주인하고 맺었던 계약을 계속 승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수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상실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아무리 옮겼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가야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을 샀더라도 가압류된 그 채권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무조건 지위가 승계됩니다. 자, 대지만을 매수한 자는요. 자, 임차 주택의 대지, 토지만을 매수한 자는 임대인의 신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사는 양도인은